네, 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랜만에 자바 강의로 여러 번 찾아뵙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객체 지향 OOP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적인 내용만 담았으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명령어의 목록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여러 개의 독립된 단위, 객체들의 모임으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객체가 되겠죠. 지금까지 절차식 프로그래밍과 객체 지향을 이제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자바를 쓰고 있고 그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서 이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객체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우선은 사전적 내용이나 프로그래밍 그 개발자 관점에서의 객체 내용은 뒤에 담아놨으니까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은 프로그램을 유연하고 변경이 용이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절차, 절차식 프로그래밍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의 내용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절차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앞에서 사용하고 있던 변수들이 뒤에서도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수정을 할 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체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런 목록을 순서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객체별로 구분을 해서 모듈화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어떤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객체에 대해서만 수정을 해주면은 다른 데는 영향을 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어서 나온 내용들인데 개발과 보수가 간편하다고 하고 비교적 코드가 직관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뭐 메소드라든가 클래스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코드가 좀 더 보기 간편하고 쉽겠죠. 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을 가져왔는데 코드의 재사용이 편리함, 이제 뭐 라이브러리나 상속 등의 예가 있는 건데 이 코드의 재사용이 가능한 거는 이거를 어떠한 기능을 만든 거예요. 뭐 먹는다 라는 어떤 기능을 만들었다면은 이거를 무엇을 먹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먹는다라는 기능에 대해서는 뭘 갖다 붙여도 쓸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놓으면은 코드를 다른 데서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유지보수가 쉽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특징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건데 수정해야 할 부분이 메소드 또는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바꿔야 되는 포인트만 찾아갖고 수정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내용, 뒤에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이거는 이제 클래스 단위로 이제 모듈화를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어, 나는 뭐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개발자한테는 나는을 구성하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음식이라는 걸 구성하게 만들고 어떤 개발자한테는 먹는다는 기능을 개발하게끔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단점 부분인데요. 비교적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많아지면 용량이 커진다. 뭐 당연히 뭔가 많아지면 용량이 커지겠지만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이제 그런 다른 타 언어에 비해서 비교적 용량이 더 커진다는 내용일 거고요. 초기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계를 객체지향적인 관점에서 구성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뭐 나는 뭐 음식을 먹는다로 나눠서 이제 설계를 하면 된다고 했지만은 이거를 어떤 패키지, 어떤 클래스로 구성을 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초기 이제 개발하기 전에 전 단계 설계 단계에서 시간이랑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입니다. 뭐 몇 가지 뒤에 더 있는데 차례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클래스 플러스 인스턴스라고 적어 놨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오브젝트라는 의미를 넣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관점에서의 클래스는 이제 모델링된 오브젝트, 여기서 오브젝트는 한국어로 객체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링이 됐다라는 거는 설계가 되고 개발이 된 그런 클래스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변수나 상수로 이제 표현을 하고 기능을 메소드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는 변수, 상수, 메소드가 포함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인스턴스란 메모리에 올라온 클래스를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앞서 다뤘던 코드에서도 보면은 클래스를 이제 호출을 할 때 클래스 이름에 그 객체의 이름을 변수의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new로 시작을 해갖고 초기화를 해주잖아요. 그 new 클래스 이 부분이 인스턴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추상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상화는 좀 자바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abstract 클래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추상화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개념적인 내용의 추상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의 속성이나 기능을 묶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설계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인 거고요. 그래서 객체 지향적 관점에서 클래스를 정의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추상화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캡슐화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이 캡슐화라는 개념은 원래 하드웨어 진영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소프트웨어 진영으로 들어온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쪽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은 입출력이 고정된 상태에서 성능의 향상을 꾀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연관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변수와 함수를 클래스로 묶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따가 코드를 보면서 다시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적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목적이 비슷한 애들을 이제 클래스로 묶는다라는 그 점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제 외부의 잘못된 접근으로 값이 변하는 것을 막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캡슐화를 은닉성으로 같이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거는 책이나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은 구분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합쳐 놓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같이 내용을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접근 제어자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은닉성을 이제 보장을 하는데 여기서 접근 제어자는 퍼블릭 뭐 그런 디폴트, 프로텍티드 그리고 프라이빗 이 것들을 이제 접근 제어자라고 하죠. 그래서 어떠한 범위에서 접근을 허용을 해주냐 이것들을 설정을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은 상속입니다. 상속은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속성과 기능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능 중 일부를 변경해야 할 경우 해당 기능만 또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코드로 봤을 때 extends라는 거를 이제 클래스 이름 오른쪽에서 extends 어떠한 또 다른 클래스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상속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뒤에 extends 뒤에 붙는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고 그 앞에 이 본체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이 본체의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다형성입니다. 다형성은 부모 클래스에서 물려받은 함수를 자식 클래스 내에서 오버라이딩하여 사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다형성은 밑에
오버라이딩하고 오버로딩을 같이 배우게 돼요. 다양성을 다루다 보면은. 그래서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버라이딩은 부모 클래스 메소드와 같은 이름 그리고 같은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함수 여러 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거의 차이점은 매개 변수가 다 다르다. 이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라이딩은 보기 편해요. 그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보통 폰트 설정 같은 거 안 바꾸셨다면은 노란색 글씨로 골뱅이가 붙고 오버라이딩 이렇게 써 있는데 오버라이드라고 써 있는데 이게 오버라이딩 된 함수구나 이렇게 부모 클래스에서 가져온 메소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이론적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코드 한번 보면서 이제 좀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드를 한번 볼 건데요. 제가 GitHub 레포지토리에도 이제 푸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이 middle 언더바 자바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이 5개의 패키지가 오늘 배운 내용의 코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맨 처음에 있는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가 두 개가 있어요. 스쿨하고 스튜던트가 있죠. 그러면은 스튜던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스튜던트를 보시면은 자, 퍼블릭 클래스 스튜던트 해서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변수 스트링 타입의 네임이 있고 인티저 타입의 age가 있죠. 여기에는 지금 set get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퍼블릭 클래스 스쿨 자, 학교 클래스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그냥 메인 메소드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스튜던트 요거 초기화하는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인스턴스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클래스가 되는 클래스 타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스튜던트 이름에 스튜던트 클래스를 초기화를 해줘서 여기에다가 set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홍길동과 14라는 네임과 age를 넣어준 후에 프린트 라인을 한 거죠. 이름과 나이를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의 스튜던트를 get name, get age 해서 총 두 개 get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름에 홍길동 그리고 나이 14로 해서 제가 코드에 입력해 놨던 홍길동과 14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 스튜던트 클래스 아까 봤던 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보시면은 사실 그 홍길동과 14라는 나이가 들어있는 거는 없어요. 다만 여기에 이제 프라이빗으로 접근 제어자 처리를 해서 은닉성을 보장을 해줍니다. 이 변수에. 그래서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 함부로 누가 침범을 해서 네임과 에이지를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직접 주입하는 건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 값을 수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퍼블릭 접근 제어자로 설정된 getSet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해서 name과 age를 바꿔주고 그 내용을 가져오는 get 메소드를 활용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은닉성과 이제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은 상속, 인헤리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제가 상속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었던 건데 다시 재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은 페어런트, 부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생성자 붙어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다라는 것을 이제 출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런 다음 public void print name 해서 뭐 이름을 출력하라고 했지만은 그냥 여기에 parent 부모 print라고 이것을 출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 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child를 보시면은 child 클래스에서 extend 상속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뒤에 부모 클래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성자, 여기는 child가 들어갔죠. child construct. 아까 parent에는 child 대신 parent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override가 되어 있죠. 이게 상속을 받은 오버라이딩을 뜻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parent를 보면은 여기 있던 이 print name을 그대로 이제 상속을 받아서 수정을 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라이딩해서 print name 아까랑 이름이 똑같죠. 근데 여기서 system out.print line 하고서 child print child를 프린트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슈퍼라는 거는 부모 클래스를 지칭하게 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프린트 네임도 이제 호출을 하게끔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또 그냥 다른 상속의 내용이네요. 자, 그럼 우선은 이거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은 이 메인 메소드에서 출력을 할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차일드만 생성자로 이제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서 초기화를 해줬고요.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네임만 호출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자, parent constructor 호출됐고요. 그리고 child constructor 호출됐고 child print, parent print 해서 부모 저희는 이 child만 호출을 해서 사용을 했지만은 부모의 생성자와 메소드도 호출이 됐다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생성자 호출이 있는데 이 child라는 거를 저희가 생성자를 호출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호출이 되는데 여기에 parent가 상속이 되어 있어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도 호출이 됐구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hild.printName 자, printName이란 메소드를 호출을 했는데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도 출력이 가능하다. 그 방법은 이 슈퍼를 사용을 해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printName을 호출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parent print가 없어졌죠. 이 슈퍼라는 걸 빼면은 그렇게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지만은 부모 클래스에도 오버라이딩 된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퍼블릭 클래스 그래서 한글로 이름을 정해놨는데 웬만하면은 이렇게는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는 교육용 과제로 코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속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메인 메소드가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자, A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A를 상속받은 B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B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C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A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string A 필드 자, 클래스 inheritance.a 필드 그래서 A 메소드는 이 A 필드를 출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A를 상속받은 B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B 필드라는 스트링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인스턴스 B 필드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B 메소드를 출력을 할 때, 호출을 할 때 이 내용은 A 필드를 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멤버 변수도, 아니 전역 변수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b필드는 자체에서 이제 생성을 해 놓은 거니까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B 클래스를 또 상속받은 C 클래스. 자, C 필드라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또 A, B, C 해서 할아버지는 좀 그렇네요. 이제 조부모 클래스라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자, 조부모 클래스의 필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구나를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 만들고 A 메소드 호출하고, 자, B 만들고 B 메소드 호출하고, C 만들어서 C에 있는 메소드 호출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B에서 A 메소드를 또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거, 부모 메소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C에서도 A, B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면은 부모 클래스의 자원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자, B에서 호출했을 때도 이 A가 같이 호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C에서도 A랑 B가 같이 호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C만 보면은 AA, B, ABC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A, AB, ABC거든요. 이거는 이게 뭐지? 아니,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얘네 A가 있고 AB, AC, ABC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를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각각 메소드에서 그 필드들을 또 호출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복 호출이 일어난 거고요. 뭐 이상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상속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상속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이 작업을 할 때 나중에 뭐 다시 새로운 개발자가 와서 내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인스턴스입니다. 자, 컨텐츠라는 클래스라는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걸 어제 급하게 만들어서 좀 약간 허접해요. 그래도 내용은 다 담은 거니까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네임이랑 에이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생성자죠. 이거는 클래스랑 이름이 같은 생성자, 기본 생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은 똑같지만은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는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같은데 매개 변수가 다르면은 오버로딩이죠. 자, 그래서 콜 클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 클래스 하면은 자, 컨텐츠, 네, 컨텐츠, 뭐 뉴 컨텐츠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별 다른 건 안 적어 놓은 게 사실 이거는 인스턴스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한 거라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냥 컨텐츠 클래스도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 컨텐츠 이거를 뜻하는 거 이걸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 객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고, 자, 이 new 컨텐츠 뒷부분에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인스턴스다. 자, new를 붙임으로 메모리상에 클래스를 올려놓는 것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와 인스턴스가 뭔지 그냥 이것만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로딩입니다. 자, 오버로딩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뭐 코드 한번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getName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 getName이라는 메소드 3개가 있는데요. 각각 보시면은 이름은 같고 매개 변수가 다른 형태입니다. 이거를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어떠한 매개 변수들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호출되는 메소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뜻한 거는 이 위의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냥 get name을 하면은 얘가 표시되는 거고요. 이름만 넣게 되면은 요게 호출되는 거고, 자, 이름과 나이를 넣으면 이게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실행하면은 당연한 내용이겠지만은, 자, 이렇게 이름도 안 넣었을 때는 그냥 기본 이름인 홍길동이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름을 넣어줬기 때문에 홍길동이 아니라 김동식이라고 제가 넣어놓은 이 이름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름 김동식의 나이까지 넣어주면 이게 같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버로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오버라이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생선을 파는 가게가 있고 음식물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게가 있죠. 여기에 보시는 I라는 표현은 인터페이스를 뜻하게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통된 기능을 한 대로 묶어줘서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형태인데요. 제가 이 퍼블릭이라고 붙여놓은 거는 그냥 습관성으로 제가 넣어놓은 거라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스택. 그러니까 이거는 재고를 채워넣는 행위를 뜻한 거고요. 바이는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는 행위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에는 프로덕트 상품이 들어가고 상품 수량 그리고 가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를 할 때는 그냥 상품명만 호출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메소드가 세미콜론으로 끝났죠. 내용을 채워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이라는 것을 PC마켓과 푸드마켓에서 같이 이렇게 임플리먼트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또 이 부분이겠죠. 스택과 바이를 이제 오버라이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는 지금 푸드마켓이잖아요. 근데 이 PC마켓이라는 내용만 다르고 기능이 같은 이러한 가게에는 공통되게 아, 깜짝 놀랐네요. 자, 여기서도 마켓을 이제 받아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빵, 김치, 고등어, 꽁치 뭐 이런 걸 넣어놨는데 자, 이렇게 어쨌든 용도가 다르잖아요. 같은 마켓이라도. 근데 그 내부적인 공통된 기능이 있어서 그걸 인터페이스로 묶어서 PC마켓과 푸드마켓에서 같이 이 메소드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위 코드부터 해서 차례대로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구현된 게 보이시죠? 이 스택과 바이는 이 마켓에 있는 이 것들을 뜻하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자고 하면은 이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루즈 커플링을 위해서인데요. 루즈 커플링은 이제 뭐 느슨한 결합이라고 한국어로 해석을 하긴 하지만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푸드마켓에 갈지 PC마켓에 갈지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이 인터페이스를 호출을 해서 그냥 마켓이라는 거죠. 그냥 마켓을 호출을 해서 거기서 사고팔고를 기능을 구현을 해 놓으면은 내가 그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푸드마켓에 갈 수도 있고 PC마켓에 갈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냥 이 메소드들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은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즈 커플링까지는 뭐 아직 사실 기초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알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또 깊게 파고 싶으신 분들은 루즈 커플링이라고 한번 느슨한 결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용이 그래도 괜찮았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